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전편에 이어 펩트론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편의 내용 간략하게 추려드리자면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이 일라이 릴리와 체결된 이유는 향후 지금 상용화를 준비 중에 있는 임상 실험 중에 있는 후보 물질들에 대해서 스마트 대포 기술이 정말 우리와 잘 맞는 추가적인 요소가 있을지에 대해서 실험해 보겠다는 내용으로 인지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젯바운드 지금 현재 판매 중에 있는 일라이 릴리의 최고 비만 치료제는 기술 이전 계약과 이제 별개로 이런 계약이 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만간 이 시장 잠식을 위해서 기술 이전 계약 어마어마한 규모로 터져나올 수 있다는 전편의 영상 확인하신 후에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뉴스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만약 공급 리스크를 벗어난 미국의 릴리 치료 범위까지 넓힌다라는 기사로 오늘 두 번째 영상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리의 젯바운드가 FDA에서 지정한 공급 부족 목록에서 지금 제외됐다라는 뉴스고요. 자, 그로 인해 복제약 판매가 금지됐고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제 업계 1위를 잠식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장의 선두주자는 노보 노디스크입니다. 자, 위고비를 출시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을 상당히 빠르게 잠식하면서 업계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자, 위고비가 지금 처방을 하는 수량이 얼마나 되느냐 예시를 들자면 예를 들어 한 1억 명한테 처방할 수 있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몇 퍼센트냐, 시장 점유율이 33% 정도입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고자 하는 사람의 총 캐파가 무려 예를 들어 3억 명 정도가 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시장에 이제 두 번째로 진출하는 업계가 어디냐? 일라이 릴리인데 얘네 젯바운드 지금 출시했잖아요. 자, 젯바운드가 후속 물질로 출시가 돼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이 얼마냐? 빠르게 성장해서 예를 들어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억 명의 25%면은 뭐 한 8천 명, 7천 명 정도, 7천만 명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얘네가 2위인데 지금 수요는 얼마예요? 3억 명이니까 얘네 둘이서 1등, 2등을 합친 그 물량을 합쳐서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1억 7천만 명 분량만 지금 처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1억 3천만 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제품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전 세계에서 난리란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FDA가 뭐라고 하느냐? 야, 해당 물질들이 이렇게 인기가 많고 수요가 많구나. 이걸 체감한 거죠. 자, 그래서 세마글루타이드라는 펩타이드와 터제파타이드라는 물질을 갖다가 공급 부족 목록에 넣어 놓습니다. 자, 공급이 부족하니까 SOS를 쳐야겠죠. 자, 다른 회사에서 이 비슷한 물질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디가 옵니까? 복제약을 만들어 파는 제네릭 회사가 여기에 침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네릭 회사들은 얘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침해하면서 시장에 진출을 못 하잖아요. 자, 그런데 특별한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급 부족 목록에 지정이 된 물질에 한해서는 특허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제네릭 의약품 침투를 FDA 쪽에서 허가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 같이 후속 물질을 개발 중에 있던 제네릭 의약 그 제품사들이 이 안쪽을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가. 자, 그런데 일라이 릴리가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거죠. 이게 모자라요? 우리가 그럼 공장을 엄청난 규모로 증설을 할 테니까 우리는 공급 부족 목록에서 빼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라이 릴리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시장 캐파를 잠식할 정도의 공급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FDA 쪽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야, 젯바운드는 이제 복제약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공급 부족 목록에서 이미 제외가 된 상황이고요. 자, 이 캐파 증설을 위해서 무려 12조 원의 공장 증설 자금을 투입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크게 뺏기다 보면은 1위 자리를 넘겨주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자, 그러니까 노보도 그에 맞게 대응책을 지금 강구하는 시장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장 전체 캐파는 가면 갈수록 확장을 해서요. 2030년 기준으로 100조 원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 시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뭐 생산량 늘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 선행 과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가지고 1년 가까운 효과를 기대해야 되는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게임 체인저는 뭐다? 말 그대로 한 달에 한 번 맞아도 되는 주사제 혹은 6개월에 한 번 맞아도 되는 그 투약 기간을 늘려주는 주사제에 대한 목마름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 기술을 어떤 한 업체가 독점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기술을 가져옴으로써 대가를 얼마만큼 지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펩트론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노보도 비롯해서 일라이 릴리부터 시작을 하는데 무려 12조 원어치 추가 지출을 감행을 했고요.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데 말 그대로 이 생산 설비의 목적은 뭐냐? 지금 엄청나게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터제파타이드라는 겁니다. 이 터제파타이드로 지금 의약품을 만들어낸 그 의약품 이름이 젯바운드가 되는 거고요. 젯바운드 못지않게 노보가 만약에 생산량을 늘리면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릴리 쪽에서는 어떤 카드를 꺼내야 됩니까? 야, 우리는 너네처럼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거 아니야. 한 달에 한 번 맞는 거 우리밖에 지금 없잖아. 자, 우리가 독과점을 가져가겠어 라고 하는 목적이 양측에서 관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와중에 펩트론은 이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 뉴스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죠. 올해 8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 펩트론이 또 주가가 급등을 했대요. 뭐 주가가 급등했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자리로 왔다가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자, 이번엔 뭐 때문에 주가가 올랐습니까? PT403 텀시트 수령 때문에 부각됐다라는 뉴스가 터진 겁니다. PT403은 어떤 파이프라인일까요? 밑에 보시면 이제 얘기가 나오죠. PT403은 노보 노디스크의 그 세마글루타이드를 이용한 서방형 제제 파이프라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싹센다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니까 우선 노보노디스크 입장에서는 이런 복제약 관련 회사와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나만의 특별한 기술을 갖춰야겠다라는 어떤 절실함이 있었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싹센다를 넘어서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도 되는 위고비 출시 이후에는 이제 젯바운드라는 또 경쟁자와 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앞서 나갈 수 있을 만한 중요한 무기 하나쯤은 챙겨놔야 된다는 게 노보 노디스크의 입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텀시스를 받았다고 펩트론이 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우선 올렸는데요. 올해 열렸던 샌디에이고 당뇨병 학회에서 빅파마, 어디라고 또 게재 안 하죠? 빅파마로부터 개발 중인 후보물질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의 텀시스를 또 수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라이 릴리가 이걸 갖다가 가만두겠냐 이거죠. 참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 내용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통상 기술 수출 단계는 비밀 유지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요. 물질 이전 계약은 양측과 다 체결을 해놓은 업체가 펩트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텀시 수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 계약,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텀시트 수령을 노보 쪽이랑 했잖아요. 그러면 기술 수출 기대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자, 텀시트를 받았다고 발표한 파이프라인은 PT403이고 노보 노디스크의 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 이쪽과 스마트 대포 기술을 적용한 이 파이프라인이 PT403이다라고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PT403이 제가 지난 시간에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자체 임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라이 릴리 쪽 젯바운드 관련된 내용은 사업 구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일라이 릴리 쪽에서 임상 비용 대주는 조건으로 마일스톤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자체 임상 실험 계획에서 PT403 파이프라인도 제외될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부분 체크를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일라이 릴리와는 접점이 생겨서 더욱더 공고한 미래 가치를 위한 파트너십 체결 공시가 어저께 떴고, 이제는 뭡니까? 이 경쟁자 중에 하나인 강력한 1, 2를 다투는 경쟁자인 노보 노디스크로부터 기술 이전 직전 단계인 텀시 계약 수령까지 얼마 전에 완료가 됐다는 소식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둘 중에 하나는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용을 하는데 제가 요거를 간단하게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있었던 큰 사건이죠. 알테오젠의 계약에서 요거를 좀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머크와 계약을 맺었는데 어떤 계약을 맺었습니까? SC 제형 변경에 관련된 계약을 맺었어요. 이 기술을 갖다가 머크 쪽에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마일스톤 계약과 전체 판매 로열티의 5%에 달하는 판매 대금 그 로열티 수령 계약까지 체결이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머크에서 알테오젠 기술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인 키트루다에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조단위 계약서를 제시를 했잖아요. 마일스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알테오젠의 SC제형 변경 기술을 어디에만 적용을 한 겁니까? 키투르다 단일 약품에 이 기전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키투르다와 동일한 의약품에는 타 제약사와 계약을 맺지 않는 조건으로 조 단위의 마일스톤을 제시를 한 결과가 이제 머크와의 계약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거꾸로 보면은 지금 펩트론 사이에는 두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자, 노보 노디스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따지시면 되는데, 자, 알테오젠은 뭐예요? 지금 알테오젠의 경쟁자가 또 하나 존재를 해요. 자, 어디냐? 할로자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할로자임이 SC제형 변경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알테오젠도 동일한 기존의 SC제형 변경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특허로 인해서 두 업체 이외에는 이 히알루론이다제를 이용한 SC제형 기술 이전을 못해요. 말 그대로 특허 벽에 다 막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양분을 하는 조건으로 세계 여러 군데 제약사와 지금 활발하게 기술 이전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키투르다와의 단일 기술 이전 계약이 조단위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노보 노디스크가 있고 일라이 릴리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 중간에 펩트론이 껴 있어요. 자, 펩트론의 기술이 있으면 이 시장이 공급량을 어마무시하게 늘린다고 해도 우리만이 갖고 있는 한 달에 한 번씩만 주사를 맞아도 된다는 이점이 확고하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두 업체의 눈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알테오젠의 어떤 방식을 따라서 이 키투르다 단일 품목에 대한 독점 계약을 각각에 맺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는 뭐다? 성분이 세마글루타이드예요. 세마글루타이드고요.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는 뭐다? 터제파타이드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GLP-1이라는 기전은 비슷하지만 유사펩타이드 관련 기전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지만 말 그대로 미세하게 그 주요 성분을 분석을 해보자면 서로 다른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가 펩트론과 지금 먼저 상의를 했던 부분이 뭐라고 제가 유추하기는 좀 힘들지만, 자, 펩트론 입장에선 뭘 원하겠어요? 터제파타이드 전용으로 1개월 제형 기술 이전을 지금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쪽은 뭐예요? 세마글루타이드만 기술 이전을 해주는 조건으로 1개월 제형 기술 이전 지금 논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가지 기술로 두 개의 다른 기전에 독점 계약을 각각 맺을 수 있는 권리가 펩트론에게 생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범위를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전체 유사 펩타이드,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비만 치료제에 사용되는 전체 기전인 GLP, 어떤 종류의 GLP-1이든 간에 우리랑만 독점 계약을 맺어 달라라고 이런 요구 조건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일라이 릴리가 됐건 노보 노디스크가 됐건 간에 GLP-1 전체에 대한 독점 기술 이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노보 노디스크는 새로운 기술처를 찾지 못하는 순간 도태되고 2위 이상을 못 올라갑니다. 자, 일라이 릴리도 마찬가지예요. 노보 노디스크가 선수를 쳐서 모든 GLP-1 펩타이드 기전에 독점 기술 이전을
어, 노보랑 먼저 맺어놓고 일라이릴리랑 체결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일라이릴리는 다른 업체가 이 GLP-1 또 다른 기술로 자기네들 1개월 이상의 제형을 줄 때까지는 꼼짝없이 2등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펩트론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파트너십의 확장을 노리는 게 첫 번째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펩트론의 지금 현재 위치는 노보 노디스크 쪽에 세마글루타이드도 기술 이전을 따로 할 거고요. 일라이 릴리의 터제파타이드도 기술 이전을 각각 진행하는 쪽으로 지금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게 포착된다라고 이 기사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 각각의 물질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판매 로열티와 마일스톤이 책정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자, 전체 시장이 2030년 기준으로 100조 원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 1위 기업이 40% 점유를 하고, 그에 만만치 않은 효과를 나타내는 2위 기업이 30% 기준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입니까? 총 합치면 7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 계산으로 나오는 수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항암제와 더불어 핫한 지금 치료 대상이 비만 치료제라고 봤을 때 거의 전 세계 모든 업계가 비만 치료제 GLP-1 관련 비만 치료제 시장에 관심이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거기에서 앞서 나가려고 하는 두 회사가 치고받고 하고 지금 공장 진설 늘리면서 점유율을 뺏어오려고 하는 와중에 거기에서 한두 발짝이 아닌 10발짝, 20발짝을 한꺼번에 앞서갈 수 있는 기술을 펩트론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각자 우리 쪽과 독점 계약을 맺자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현실이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어떤 물질에 대해서 독점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50조 원에서 많게는 70조 원 시장을 펩트론의 기술로 독점할 수가 있다는 얘기로 거꾸로 해석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한 자릿수 내외라고 하지만 5% 정도 로열티 수령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50조 시장이라고 했을 때 판매 로열티만 2조 5천억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런 지금 중차대한 시점에 펩트론이 놓여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말씀드려야 될 거, 그러면 펩트론밖에 그 기술이 없겠느냐? 또 다른 제약사들이라든가 어떤 우리나라의 유수의 또 경쟁 업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가 대세니까 자, 이거를 이제 투약 기간을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서 1년에 한두 번만 결과적으로 맞을 수 있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유수의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대거 출연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자, 이런 기술을 우리나라가 가장 잘 선구적으로 이끌고 있다. 지금 주목해봐야 될 만한 회사가 몇 군데가 포착이 된다라고 하는 기사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말 그대로 G2G 바이오, 그리고 인벤티지랩, 그리고 펩트론 세 군데 회사를 콕 집어서 이런 회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향후 기대감을 가질 만한 내용들을 공표하고 있는 기사를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펩트론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펩트론은 스마트 대포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인벤티지렘은 마이크로 플루딕이라는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고요. G2G 바이오는 펩트론에서 이제 스핀오프가 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노램프라는 펩트론과 거의 유사한 특허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머지 두 개 업체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펩트론의 특허를 뚫고 이 시장의 잠식을 꿈꾸기에는 시간상의 여유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게 포착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이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펩트론이 국내에서 취득한 특허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특허의 원본, 그러니까 먼저 취득한 국가는 미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GLP-1 수용체 작용제 또는
이를 약학적으로 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서방형 미립구 및 이의 용도에 관련된 특허를 펩트론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 대상 물질이 무엇인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허용 범위를 정해 놓을 거고, 이 허용 범위 내에 해당 물질이 우리 쪽 시장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좀 특허를 설정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첫 번째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물질을 설정해 놨는데 그 물질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자, 두 가지고요. 첫 번째, 상기 GLP-1 수용체 작용제는 위고비에 들어가는 세마글루타이드고요. 또 젯바운드에 들어가는 터제파타이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만약에 G2G 바이오가 동일한 기술로 GLP-1 서방형 제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이 적용되는 대상은 특허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얘기예요. 자, 뭐냐? 세마글루타이드 시장은 못 건드립니다. 터제파타이드 시장은 못 건드리게끔 이미 미국과 한국에 특허를 걸어놨다는 얘기입니다. 특허 만기 시점까지 이 해당 물질에 대한 기술을 침해했다 이렇게 판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허 침해에 대한 위약금,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을 해당 업체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특허를 침해할 권리 자체가 사라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인벤티지랩과 다른 여타 기업들도 아마 동일한 제재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적어도 GLP-1 수용체에서 스마트 대포 기술과 유사한 기전으로 서방형 제재를 만든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 해당 기전이 세마글루타이드를 목적으로 하거나 터제파타이드를 목적으로 한다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이 될 때는 그 기술은 이 시장에 침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미 펩트론은 준비를 해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요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특허, 좀 전에 보여드린 특허는 올해 6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게재가 된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에 이제 펩트론이 어떤 목록까지 추가를 하느냐, 이 상당히 많은 GLP-1 관련 추가 후보 물질들을 특허에 이제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허가 신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다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목록을 살펴보면 엑세나타이드, 릭시세나타이드, 알비글루타이드, 둘라글루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삭센다의 주요 물질이고요.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 주요 물질이고요. 터제파타이드, 젯바운드 주요 물질이고요. 레타트루타이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임상 3상 들어가 있는 젯바운드보다 효과가 훨씬 좋은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자, 카그릴린타이드, 코타두타이드, 마즈투다타이드, 카그리세마, 이거는 위고비의 후속 물질로 알려진 노보노디스크의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후보 물질들에 대한 비슷한 기전의 서방형 제품에 대해서 모두 특허를 다 걸어 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기술, 만약에 펩트론과 비슷한 기전의 서방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이 GLP-1 후보 물질에 대해서는 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특허청에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특허 신청이 조만간 결론이 남과 동시에 GLP-1 시장에서 해당 물질을 다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업체로 펩트론이 거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또 하나의 무기를 펩트론은 가지게 됐네요. 자,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 자, 이런 내용들 속에서 조만간 어떤 또 추가적인 계약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지 관련 내용들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두 눈을 부릅뜨고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 처음으로 보여드렸던 기사 맨 마지막 후미에 발췌된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일라이 릴리를 만났을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해당 글로벌 제약사는 일라이 릴리로 확정이 된 거고요. 펩트론이 앞으로 논의할 내용에는
생산 거점 이슈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자, 업계에 따르면 펩트론의 현재 터제파타이드 관련 그 펩타이드 생산 능력이 글로벌에서 요청하고 있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송 공장에 EU GMP 공장 하나만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펩트론 관련해서 유상증자를 왜 하는가에 대한 공시를 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생산을 인정해 줄 만한 그 프로젝트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 공장이 이제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CGMP 공장이에요. 자, CGMP 공장에 들어가는 자금을 수혈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고 얼마 전에 이제 공시가 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일라이 릴리와 펩트론은 생산 거점에 관련된 내용과 생산 캐파에 관련된 협의가 이미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산 시설을 1월 달에 나온 얘기인데 펩트론 측에서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 쪽으로 생산 기술을 이전하는 방향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다. 자, 시설 증축으로 가닥이 잡힌다라고 하면 기술 이전 계약 금액과는 별도로 CMO 계약을 추가로 맺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이전 LO 계약이 선행이 되고요. 플러스 알파로 CMO 관련 계약도 또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일라이 릴리와의 내용입니다. 자, 추가로 또 만약에 생산 기술 이전만 협의를 하게 되면 이런 물질 이전 계약에 따른 스마트 대포 기술 이전과 더불어서 또 다른 분리된 별도의 계약이 또 어차피 플러스 알파로 체결될 걸로 점쳐지는데 이로 인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일라이 릴리와 만약에 스마트 대포와 관련된 기술 이전 계약 마일스톤과 로열티 이후에는 추가적인 CMO 계약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의 추가 계약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기사 오늘 끝으로 요 기사 소개시켜 드리면서 펩트론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1차적으로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종목입니다. 펩트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펩트론의 기술을 1부터 100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여다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다 아실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런 내용들 꼼꼼하게 다 확인 못하신 주주분들이나 혹은 투자를 원하시는 약간 이 정보가 약간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펩트론을 어떤 시점에 얼마만큼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 안쪽에 정보를 마련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대응 전략 무료로 받아가시고 펩트론이 향후에 왜 제2의 제3의 알테오젠이 될 수밖에 없는지 정확한 정보 확인을 하신 다음 투자 판단에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하나 걸어놨습니다. 펩트론에 관련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만한 내용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계약 규모 해외 외신이라든가 업계에서는 얼마 정도로 언제쯤 터질 걸로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밀스러운 내용 대응 전략 안에서 확인해 가시길 바라고요. 받아가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8120-3321번으로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구독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펩트론 대응 전략 PPT 파일을 바로 전송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 전송 받으시는 대응 전략 안에 숨어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펩트론의 최종 시가총액을 정말 좀 깜짝 놀랄 만큼의 결과물을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추천 관련해서 제가 매일마다 하루 한 종목씩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진짜 열심히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종목 추천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 지금 이벤트도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내가 알고 싶은 종목에 대한 영상이 필요하다라던가 혹은 이 종목 좀 분석해 주세요. 아니면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좀 추천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급등이라고 이 메시지를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관련 영상 제작과 더불어 여러분들께 하루 한두 종목씩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추천 종목도 문자 메시지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내가 물려있는 종목에서 손해본 구간 탈출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이제 바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영상 내용이 괜찮았다, 믿고 신뢰하고 볼만한 내용이다라고 판단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야 종목 분석 차후에 할 때도 큰 도움이 되고 저한테 큰 힘이 된다는 거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서방의 종목 분석 영상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오래오래 시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휴일 하루 편안한 휴식과 함께 목요일날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